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쌤이 이론을 그냥 계속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워드로 이제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쌤이 정리한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할 거고요. 그 내용을 우리 참고해서 쌤 설명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듣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는 안 들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쌤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쌤은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어떻게 정리했는가? 내가 정리했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고 쌤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체크하고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거는 다 알 거예요. 맞죠? 인수분해를 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 하나의 당식을 두 개 이상의 당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각각의 항을 인수라 한다.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과정, 그 다음 반대 과정을 전개라고 한다. 이렇게 쌤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을 쌤이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과 전부 다 반대되게 다 썼습니다. 다 쓴 게 다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1번, 제일 첫 번째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다. 그거 쌤이 하나 추가를 했고요. 나머지 인수분해 공식들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곱셈 공식에 반대로 그냥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곱셈 공식에 반대로 적혀 있는 거니까 너희들 혹시 정리할 친구들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쌤 정리 요렇게 되지 않아도 학습지에 정리를 해 놓은 걸 바탕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대신 해도 됩니다. 쌤은 요렇게 정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있었구나 체크를 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하고 11번은 특히나 유도하는 과정을 쌤이 이번 시간 끝나고 오늘 중으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도하는 과정. 왜냐하면 요 공식은 좀 생소하잖아요. 생소한데 왜 이렇게 성립하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기억하기보다는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과정을 차근차근 쌤이 설명을 해서 찍어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밴드에 가입한 친구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싫은데요? 안 봐도 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와줄 뿐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 공식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복잡한 방식의 인수분해를 쌤은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공통부분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는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공통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을 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1단계는 공통부분을 한 문자 뭐 X로 치환해도 되고 아니면 T로 치환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치환하고 싶은 문자로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고 자, 그다음에 치환했는 그 문자 이제 식을 2단계에서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치환했는 식을 인수분해 한다. 그리고는 이제 3단계에서 X 자리에 원래식을 이제 대입하겠죠. 치환을 했으니까 원래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과정, 3단계 과정을 거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쌤이 별표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참고하라는 겁니다. 외형상 공통부분이 없지만 공통부분이 나오도록 변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형한 후 공통부분을 치환하여 인수분해한다. 아까 전에 했던 문제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있는데 차례대로 전개를 안 하고 x와 x 플러스 3을 먼저 전개하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전개해서 공통부분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복 2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차수가 짝수인 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짝수인 항밖에 없거나 또는 상수항이 추가된 경우. 자, 그래서 요런 거죠.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요렇게 상수. 4차, 2차 상수 요렇게 있는 경우. 요런 경우는 x 제곱을 이제 대문자 x로 치환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치환을 했을 때 요 식 자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왜? 치환을 했는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4차식 다음에 중간에 있는 2차식을요 2차식을 적당히 떼내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내고, 요 이제 일부를 뒤에 빼고 일부만 적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을 밴드 해주세요. 밴드 하게 되면 쌤이 예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시가 근데 왜 지금 예시를 얘기 안 하냐면, 아까 전에 11번 인수분해 공식 11번이 요거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쌤이 밴드에 올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그 인수분해를 해서 그냥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요게 x제곱, 중간에 있는 x제곱 항을 적절히 좀 분리를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어떤 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너희들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고민해보고 질문 한번 해주시면 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의 인수분해.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쌤이 했던 거죠. 한 개의 문자가 있으면 인수정리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문자의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공통인수로 묶어내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한다.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문자의 차수가 모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든 괜찮습니다. 아무거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이거 정말 많이 쓰이고 중요한 식입니다. 맞죠?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거 정말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합니다. 자, 문자가 한 개이면서 3차 이상의 인수일 때, 3차 이상일 때, 문자 식이 3차 이상일 때, 요때는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하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인수정리에 0이 되는 값을 다 찾아낼 수 있으면 그냥 인수정리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찾기가 어렵다. 한 개는 찾겠는데 나머지 못 찾겠다. 그러면 이거 한 개의 값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한 개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단계 fx가 f알파가 0이 되는 알파를 찾는 겁니다.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알파를 찾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알파를 찾았으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fx는. 맞죠? 자, 근데 그 알파는 실제로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1이라면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 값이 될 거고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최고차항의 개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수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넣어서 0이 되도록 해주는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찾고 나면 이제 그 알파에 대해서 우리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더 이제 QX를 찾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QX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다항식곱으로 나타날 때까지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오케이? 인수분해
맞아요, 맞아요.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게 어려움이라는 거 왜 어렵냐면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뭘 해도, 게임을 해도 사실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오오오 이러면서 어느 새 나는 자동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오오오 하는 순간 문제가 풀려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파이팅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